혹시 여러분은 자신만의 확실한 행복을 찾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막상 당신은 언제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스페인 여성도 그랬습니다. 행복을 찾아 많은 일을 해봤지만 무엇을 해도 오래가지 못했고 어릴 적 밝던 성격은 점점 어두워졌다고 해요. 그런 그녀가 우연히 한 한국 남자를 만나고는 홀린 듯 한국으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데요. 그런 딸을 잡으러 한국까지 온 어머니마저 끝내 오열하고 스페인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릴 적부터 저는 웃음이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바르셀로나의 햇살 아래서 자란 저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주변을 웃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마르타 가르시아, 그게 제 이름이죠. 학교에서도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을 던지고 웃음을 이끌어내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순간만큼은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타, 내 성적표는 또 어떻게 할 거니? 매 학기마다 어머니의 한숨 섞인 질문은 이제 익숙했어요. 답변 대신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공부는 제게 너무 지루했고 한자리에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는 일은 제 성격과 맞지 않았어요. 수학 문제 한 개를 풀기 시작하면 머릿속은 이미 창밖의 구름 모양이나 거리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도 저에게 학업적 기대를 접었어요. 우리 딸은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른 재능이 무엇인지는 부모님도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옷가게에서 점원을 하다가 관광객 가이드를 하다가 점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목록은 길었지만 경력은 짧았습니다. 문제는 제 끈기였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는 처음 다른 열정이 넘쳤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라떼 아트를 배우는 재미에 빠졌죠. 그러나 2달이 지나자 매일 같은 얼굴들, 같은 주문, 같은 동작이 지루해졌어요. 3달째가 되면 이미 제 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그만둘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이번엔 정말 맞지 않아요. 다음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같은 대화가 반복됐지만 결과는 늘 동일했습니다. 옷가게에서는 4달을, 관광 가이드로는 2달을 버텼어요. 가장 오래 일한 꽃집에서도 결국 6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저는 점점 제 자신이 답답해졌어요.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거나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약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또 다른 친구는 호텔 경영 인턴으로 일했어요. 그들과 달리 저는 여전히 다음이라는 단어에 의지한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잘할까?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던진 질문에 대답은 없었어요. 거울 속 제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사람들 속에서 빛나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조차 피하게 됐어요. 웃을 일이 없으니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집에만 있다가 답답함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오후 거리는 여느 때와 같이 활기찼어요. 관광객들은 가우디의 건축물을 카메라에 담고 길거리 음악가들은 열정적인 플라멩코 선율을 퍼뜨렸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도시 속에서 저만 방향 없이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면 항상 그랬어요. 어느새 발길은 저를 고딕지구의 작은 광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래된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저 구름처럼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들린 카메라 셔터 소리. 죄송합니다. 실례했네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제 앞에는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180cm 가까이 되는 키에 단정한 차림, 그리고 손에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영어로 말을 걸어왔지만 억양이 특이했습니다. 제가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어서요. 하지만 너무 완벽한 순간이었거든요. 당황스러웠지만 화가 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에서 온 사진작가 김성준이라고 소개했어요. 현지 잡지의 의뢰로 바르셀로나의 일상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가 카메라 화면을 돌렸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제 얼굴을 비추고 표정은 생각에 잠긴 듯 멍했지만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그건 거울에서 보던 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정말 제가 맞나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표정, 이런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 게 제 일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아니, 모든 것이요. 제 미래에 대해서요. 성주는 제 답변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 사진을 제 SNS에 올려도 될까요? 물론 허락 없이는 절대 안 올립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용기가 났어요. 괜찮아요. 올리셔도 돼요.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진이 마음에 드시면 다른 작업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처음 본 외국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그저 순간의 기분 전환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호기심에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계정이었고 그의 사진들은 모두 특별했어요. 일상적인 순간들을 마법처럼 아름답게 담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올라온 제 사진. 바르셀로나의 오후, 고딕지구에서 마주친 스페인의 영혼. 짧은 설명과 함께 올라온 제 사진에는 이미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 표정과 분위기를 칭찬했고 몇몇은 제가 모델인지 물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제 존재가,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다가간다는 것.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성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사진 찍힌 마르타예요.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바로 답장이 왔어요. 마르타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만나볼까요? 제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던 제게 새로운 문이 열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한 장의 사진이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성준과의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하면서 이상하게 긴장됐어요. 평소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만남을 가졌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제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제가 알던 제 모습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성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자신이 패션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동시에 의류 브랜드 론칭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은 마르타 씨의 외적인 이미지가 제가 구상하는 브랜드와 너무 잘 맞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돌려 자신이 준비 중인 브랜드의 무드보드와 디자인 샘플을 보여줬어요. 심플하면서도 독특한 디테일이 있는 옷들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동안 몇 벌의 샘플 촬영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피팅 모델로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어요. 이전에 어떤 일자리 제안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네, 해볼게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업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바르셀로나의 고딕지구에서 한 벌의 의상을 입고 자연스러운 거리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지만 성준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걸으세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말고요. 그의 지시에 따라 걷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때로는 멈춰서서 생각에 잠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순간들이 아름다운 사진으로 탄생했어요. 첫 촬영 결과물을 보여줬을 때 저는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저예요? 사진 속 제 모습은 자신감 있고 세련되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옷을 입은 방식, 걷는 모습,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성준의 카메라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포착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공원, 해변가, 골목길, 카페. 매번 다른 의상과 다른 분위기였지만 모든 사진에서 저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촬영이 끝나면 성준은 즉시 편집을 시작했고 결과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준이 SNS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반응은 놀라웠어요. 팔로워들은 의상과 함께 저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인가요? 프로 모델인가요? 다음 촬영도 기대돼요와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에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흐르고 성준의 바르셀로나 체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마지막 촬영을 마친 후 우리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성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르타 씨, 솔직히 어떤가요? 이 한 달간의 작업이.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이전에 해봤던 어떤 아르바이트와도 달랐어요. 매일이 새로웠고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 성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는 제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브랜드 론칭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르타 씨가 우리 브랜드의 전속 모델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한국에서요. 순간 숨이 멈췄어요. 한국? 드라마로 잘 알지만 너무나 제 인생에서는 먼 곳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고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걱정 마세요. 처음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3개월 계약으로 시작해볼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오시면 됩니다. 3개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스페인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처음으로 제게 목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전속 모델이라는 타이틀, 브랜드의 얼굴이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의 도전. 이 모든 것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해볼게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또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구나. 한 달도 안 돼서 지겨워질 텐데. 그 말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3개월만 해보는 거예요. 이틀을 꽉 채워 부모님과 토론했어요. 점점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니? 네,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럼 한 가지 약속을 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지못한 허락을 받았어요. 여권 준비부터 비자 신청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준은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이미 서울에 돌아가 있었지만 메시지와 화상통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제 방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삶과 잠시 작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공기까지도 달랐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성준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르타 씨,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무언가에 소속되고 목표를 가지고 진정한 열정을 느끼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 처음 보는 간판들, 전혀 다른 풍경들.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성준은 운전하면서도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생활 방식에 대해 간략히 알려줬어요. 앞으로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르타 씨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전혀 모르는 곳에서 혼자라면 두려웠겠지만 성준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성준이 미리 구해놓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작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공간에 감동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성준이 떠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바르셀로나에서의 일상, 방황하던 시간들, 그리고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변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처음으로 제 삶의 방향이 생겼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준의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그곳은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주한 에너지가 좋았어요.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마케팅 담당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마르타 씨예요. 우리 브랜드의 첫 번째 전속 모델입니다. 성준의 소개에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경계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첫 공식 촬영은 성준의 브랜드 노매드 소울의 론칭 화보였어요. 다양한 옷을 입고 여러 콘셉트로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언어 때문에 긴장했지만 카메라를 향해 서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모델이었고 제 몸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해요, 마르타 씨.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네요. 성준의 칭찬에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 그것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특별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결과물을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나는 제 모습을 보며 팀 모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역시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촬영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스토리가 많아요. 성준의 말처럼 그날은 저희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마르타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르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갔어요. 처음 3개월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준의 브랜드는 론칭과 동시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어요. 제가 입은 옷, 제 표정과 몸짓이 담긴 화보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출신 모델 마르타 가르시아.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한국 패션계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전에 어떤 일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콘셉트, 새로운 의상, 새로운 분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루할 틈이 없었고 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적인 느낌으로 가볼까요? 마르타 씨의 차가운 매력을 살려보고 싶어요. 성준의 디렉션 아래 저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연기했어요. 때로는 시크한 도시 여성으로, 때로는 자연 속 보헤미안으로, 또 어떤 날은 클래식한 우아함을 표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성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연장되었고 정말 하루하루가 아깝게 지나갔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그때 부모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였어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니? 지겹지 않아? 아버지의 질문에는 의심과 함께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매일 더 배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전의 저와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매일 다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딸이 이제는 한 가지 일에 진심으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 본단다. 아버지의 말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쉽게 흥미를 잃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인사와 일상 대화는 물론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용어들도 익혔습니다. 팀원들은 제 서툰 한국어에 웃으면서도 항상 격려해 주었어요. 특히 성준은 제 작은 발전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마르타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 제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항상 금방 포기할 거야 라는 시선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저를 진지하게 대해주고 제 가능성을 믿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노매드 소울은 한국 패션계에서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저 역시 브랜드의 얼굴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SNS 팔로워도 늘어나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성준과의 관계였어요. 매일 함께 일하며 저녁을 같이 먹고 한국의 여러 곳을 탐험하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료이자 친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겼어요. 성준은 항상 카메라 너머에서 저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카메라가 없을 때도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첫 키스는 겨울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밤이었어요. 눈이 내리는 한강공원을 걷다가
성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르타, 당신을 사랑해요.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성준은 제가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의 사업에 영감과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부모님도 저희 사진을 보시고 주변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나면서 성준과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흔치 않다고 했지만 성준은 저희 문화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늑한 아파트, 그곳은 우리의 꿈과 사랑이 자라는 공간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준이 커피를 내리는 향기가 집안을 채웠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노매드 소울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브랜드의 뮤즈이자 파트너로서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단순히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방향성과 이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성준은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었고, 우리는 완벽한 팀이 되었어요. 같이 살기 시작하고 점차 더 서로를 알아갈 무렵, 어느 날 저녁 성준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촛불과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마르타, 당신은 내 인생에 우연히 들어왔지만 이제는 필연이 되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네를 말했어요. 그 순간 스페인의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3년 동안 몇 번의 화상통화와 메시지로만 소통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근황을 나누고 조심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뭐라고? 결혼? 그것도 한국에서? 돌아온다고 약속했잖니. 어머니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낯선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전화통화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는 직접 한국에 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성준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입국장에서 나온 어머니의 얼굴은 피곤하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셨지만 성준을 향한 시선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이쪽은 성준이에요. 제 파항세예요. 성준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었어요. 영어로 준비한 인사말을 전하며 최대한 좋은 첫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며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우리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모습에 놀란 듯했어요. 아마도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가 짐을 풀고 쉬는 동안 성준과 저는 앞으로의 며칠을 어떻게 보낼지 조용히 상의했어요. 어머님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좋은 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는 정말로 제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어머니에게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어머니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갑자기 성준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잠시 쇼핑을 다녀오라며 저를 내보냈어요. 2시간 후 돌아왔을 때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운데 놓인 따뜻한 국이었습니다. 성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히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전통이 있어요. 오늘이 어머님의 생신이라는 것을 마르타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 그런 중요한 날을 놓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성준은 기억하고 있었고 특별한 한국식 생일상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도 잊은 생일을 기억해준 낯선 나라의 예비 사위. 그 진심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성준은 미역국의 의미를 설명하며 어머니에게 첫 숟가락을 권했어요.
한국에서는 미역국이 새 생명의 탄생과 감사함을 상징합니다.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국을 맛보고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성준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브랜드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저를 만났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날 밤, 침실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그 사람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기뻤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놀랍게도 성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성준, 고마워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성준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마르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머니의 방문 마지막 날, 성준은 또 한 번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은 장인어른 생신이시죠? 꼭 오셔서 더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집은 여기인 것 같구나. 난 무조건 둘의 결혼을 축복한다. 어머니가 스페인으로 돌아간 후 우리의 결혼 준비는 더욱 속도를 냈어요. 성준의 부모님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약간의 걱정이 있으셨지만 곧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는 점보다 제가 성준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셨고 저는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부모님이 스페인에서 도착하셨어요. 아버지는 처음 한국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어머니의 변화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성준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스페인어 몇 마디를 준비했고 그 정성에 아버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르타,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아버지의 축복에 눈물이 났어요. 저를 항상 걱정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 선택을 믿어주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드레스를 입은 저와 양복을 입은 성준이 함께 맞이한 순간은 꿈만 같았어요. 스페인에서 많은 분들이 오면 좋겠다고 성준은 그 많은 인원의 비행기표와 숙소를 잡아주었고 그 자리에서 정말 행복한 축하를 받았어요. 스페인과 한국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결혼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식과 함께 스페인의 웨딩 댄스도 선보였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하객들이었지만 우리의 사랑을 축하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예요. 제 짧은 한국어 소감의 하객들은 박수를 쳐주었어요. 특히 성준의 할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부모님은 일주일 더 머무르다 스페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서울은 공식적으로 제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작은 오해들이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성준은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도왔고 저는 스페인의 여유로움을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집은 두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노매드 소울은 결혼 후에도 꾸준히 성장했어요. 특히 국제적인 감각과 스페인의 영향이 가미된 디자인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모델을 넘어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도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날,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떠났어요. 바르셀로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우리가 처음 만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성준은 처음 저를 찍었던 그 벤치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3년 전과 지금의 제 모습을 나란히 놓고 보니 외모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르타, 당신의 눈에 이제 방향이 생겼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변화예요. 성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때 방황하던 제가 이제는 확실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성준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 그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특별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믿기지 않아 3번이나 다시 검사했어요.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를 놓아두었죠.
성준이 상자를 열어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는 것을 보곤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내 깨달은 그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르타, 정말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쁨에 벅차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지, 새로운 꿈과 계획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은 양가 부모님께도 큰 기쁨을 안겨드렸어요. 특히 스페인의 부모님은 손주를 보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 걱정했던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제 임신은 노매드 소울에도 새로운 영감을 가져왔습니다. 성주는 제 변화하는 몸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마더우드 컬렉션을 기획했어요. 임신한 제 모습으로 촬영한 화보는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임산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임신해도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 메시지는 많은 여성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특별히 디자인된 인부복 라인은 출시 직후 완판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중에도 계속 일했어요. 물론 이전보다 스케줄을 줄이고 건강에 더 신경 썼지만 이를 통해 얻는 성취감과 즐거움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성주는 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집 근처에 작은 스튜디오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아이디어를 더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때로는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때로는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마르타, 당신은 언제나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 열정을 이어갔으면 해요. 성준의 이런 배려와 이해가 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제가 단순히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에 갇히지 않고 여전히 꿈을 좇는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우리는 종종 여행을 다녔어요. 물론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한 선에서였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등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했어요. 넌 역마살이 제대로 껴있으니 앞으로도 세계를 누비자. 나는 내 사진을 찍으며 언제나 옆에 있을게. 어느 날 성준이 한 이 말은 제 가슴 깊이 남았어요. 그는 제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제 성격을. 그리고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우리의 모험은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출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가 혼합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성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우리는 아기 방을 꾸몄습니다. 노란색 벽지에 작은 별들이 그려진 방이었어요. 성준은 직접 그림을 그려 벽에 장식했고 저는 스페인에서 가져온 작은 장식품들로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 두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오늘은 결혼 2주년이자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날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봄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불룩해진 배를 쓰다듬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스페인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 방황하던 스페인 소녀가 이제는 한국에서 아내가 되고 곧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모습으로도 화보 촬영을 하고 인부복 라인을 완판시키는 모델이 되었어요. 성준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저는 아마 스페인의 어딘가에서 또 다른 짧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성준은 흙 속에 묻혀있던 저희 가능성을 발견해 주었어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저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문화도, 언어도, 배경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이렇게 하나의 가족이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성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 배 속의 아기가 꼬물거리는 것을 느끼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성준이 다가와 제 배에 귀를 가져다 대며 물었어요. 이제는 일상이 된 이 작은 의식이 매번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성준의 손을 잡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 집이자 제 아이가 자랄 곳이에요. 완벽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대답에 성주는 미소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인연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곧 우리 가족은 한 명 더 늘어날 것입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믿고 사랑을 믿으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랑도, 일도, 가족도 모두 이곳에서. 마침내 제가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찾았다고요.